제가 뭘 했는지 다 까먹었습니다. 이 오늘 첫 방송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스페인 다녀온 게 그냥 뭐 CF나 화보로 갔다 왔다고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문자 했더니 그게 예능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김동호 PD는 구속돼야 됩니다. 네. 구속이야 당신은. 네. 제 친구가 있으면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남주기 아까운 그런. 안녕하세요, 님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배우 김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K-팝을 알고 와주시는 팬분들도 계셨고, 이제 K-팝 노래를 틀어드리면은 되게 좋아해 주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단 같이 K-팝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스타일링에 굉장히 많이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도 한번 나오는 인터뷰 초반에 할 때 한국에서 촬영할 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 컨셉을 처음에 받고 미용을 스페인에 가서 미용을 하는데 세빌리아라고 나와서 전 세빌리아를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가 그날 저녁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유럽을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세비야가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날 받았는데 그 저녁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데냐고 물어봐서 뭐 스페인에 정말 아름답고 약간 아랍의 느낌도 있고 무슨 느낌도 있고 건물이 너무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 그리고 예능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다가가기에는 배우들한테는 사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와서 이제 제가 뭔가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뭐 스타일링이나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라는 사람이 비춰지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주변 지인분들이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예능에서 넌 또 제가 이제 한국말로 고데기라고 하죠. 고데기를 되게 잘 다루는데 하면 스타일링하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그러면 감독님을 만나보자 라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감독님이 별 주문 없고 되게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해 보이고 인상이 좋으시네 라고 해서 저는 좀 약간 운명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저희 이수근 오빠 와이프가 저희 아는 동생인데 제가 솔직히 예능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 그 친구한테 사실 살짝 물어봤어요. 어떤 거 같아? 이런 컨셉 이러니까 너무 언니랑 잘 맞고 재밌을 것 같다. 또 여자들이 관심이 많아하는 헤어 스타일링에 대한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나누고 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제가 지금 예능이 오늘 첫 방송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스페인 다녀온 게 그냥 뭐 CF나 화보로 갔다 왔다고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문자 했더니 그게 예능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 친구가 있으면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남주기 아까운 그런 신랑감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 네, 연락주세요. 유럽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 막 신기했고 되게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서 성곽 같은 게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라서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신비한 느낌이었었고 제가 기존에 했던 다른 예능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정글의 법칙을 포함해서 가장 힘든 예능 아니었나. 왜냐면 또 하필 그 나라가 아침은 똑같이 시작이 되는데 해가 10시가 돼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한 7, 8시 되면 퇴근하고 자야 될 시간인데 10시 넘어서도 해가 쨍쨍 비추니까 뭐 일의 양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였었고 다행히 이제 또 같이 이번에 스페인에 같이 가는 우리 멤버들이 다
일머리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서 각자 자기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충분히 그 이상 해줘서 굉장히 재밌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예능을 출연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배우에게 예능은 약간 양날의 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획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서 이제 방금 에릭 오빠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서 제가 진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느끼고 왔을 그런, 뭐 예를 들면 판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서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 저랑 채연이랑 막 밤에 정말 종아리가 너무 부어서 이 손에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8시간 서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재밌어라고 물었을 때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단독으로 했던 예능에서는 거의 요리 쪽으로 많이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저한테는 단독 예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때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집 앞에 마침 큰 대형마트가 있고, 유산소를 마침 그 대형마트에서 하고, 취미가 딱 요리이던 시절에 그런 프로가 와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단독 예능을 할 수 있었었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의 예능들과는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 저는 스타일링이나 헤어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취미나 소질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서 요리하고는 시작점이 많이 다른데요. 그냥 저번에 했던 것보다 그냥 좀 더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못 가봤던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직한 앤디가 함께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이 프로그램에 좀 마음이 많이 끌렸던 이유는 그 이남열 이발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이렇게 장인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대를 이어오면서 3대가 같은 자리에서 90년 동안 이발소를 해오시고, 한국 이발의 좀 끝판왕이라는 느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보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런 굉장히 한국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이 정말 한국 사람도 없고 굉장히 외국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소도시, 외국의 소도시에 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굉장히 궁금했고, 네, 거기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촬영한 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사실 제가 뭘 했는지 다 까먹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한번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아침에 한 6시 반 정도 기상해서 준비를 하고 아침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깨우죠. 깨운 다음에 저희 이제 멤버들을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뭐 매번 앤디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날로 쳤을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점심 장사를 하러 나가고, 점심 저녁 장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설거지를 하고 이제 이발소 미용실에 빨래거리를 모아서 빨래를 하고 한 새벽 3시쯤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또 아침이 되는 좀 그런 패턴으로. 정말 제가 보면서 제 친구가 있으면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남주기 아까운 그런 신랑감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 네, 연락 주세요. 네, 너무 일단 요리도 잘하고, 사실 뭐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능력치에 있어서는 거의 뭐 말렙이죠. 그리고 저희랑 같이 가셨던 그 이남열 이발사님이 그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외국 음식이 이외에 안 마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한식을 드셨는데 한국에서 드실 때보다 더 맛있게 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예. 답변하기에 앞서 일단 그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김동호 PD는 구속돼야 됩니다. 예. 정말 그게 해가 10시가 됐는데도 밤 10시인데도 해가 다 안 떨어지고 그래서 9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고요. 아침 8시 반에 일어나서 정말 계속 서 있는데 동아리가 계속 부어 있더라고요. 예. 구속이야 당신은. 예. 아, 그리고 저기 네,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 아, 사실 저기 제가 드라마 영화를 하면서 에릭 씨와 앤디 씨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상식에서는 뵌 적이 있는데 작품을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처음 뵈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다 처음 뵙는 분들이라 굉장히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편집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이서진 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에릭은 어떤 친구야? 했더니 아, 그 친구 착하고 요리 엄청 잘하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정말 아, 진짜 요리 잘하는구나 라고 하고 봤는데 에릭 씨한테 물어보니까 앤디 씨가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거짓말 이러고 그 다음날 된장국을 먹어봤어요. 제가 먹어본 된장국 중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앤디 형이라고 부릅니다. 예. 정말 요리 제가 지금까지 예능하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에릭 씨도 잘하는데 뭐 물론 뭐 민혁 씨도 잘하고 재현 씨도 아 너는 안 했지? 아 그랬구나. 다들 잘하시는데 정말 아 앤디 형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 정도. 된장국은 에릭 형이 끓였습니다. 예? 된장국은 에릭 형이 끓였습니다. 그 네가 끓인 게 뭐였지? 김치찌개요. 아 김치찌개. 하여튼 김치찌개. 맞아. 김치찌개 최고였죠.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예. 첫인상이 가장 달라진 사람으로 정태현 씨를 꼽으셨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IOI 멤버를 잘 몰라가지고 태현 씨를 잘 몰라뵀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공항에서 만나서 저희가 한 2, 3일 정도까지 아예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다가 그게 한 중반쯤 되니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말을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가고 친해지면 조금 이상해지는 스타일. 과할 정도로 예, 굉장히 그걸 왜 끼를 숨겨놨나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전후가 다른 친구예요. 시작과 끝이 확실히 다른 친구. 예. 일단 선배님께서 리액션이 가장 좋으셨고 저한테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더 잘 편하게 서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네,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약간 톰과 제리 느낌.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게 같이 정말 밥 먹고 잠도 자고 정말 일도 같이 하고 정말 가족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금방 풀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깊이 도와주셔가지고 법적으로 걸릴까봐 저희가 되게 편안한 좌석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셔서 사실 공항에서 편안한 좌석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저희가 이제 촬영 때문에 오신 거 아시고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신화창조 옛날 3대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승무원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곳곳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또 저희가 또 한국에서 한번 봤었는데 거기에서도 갑자기 그 일하시는 직원분이 막 오시더니 오빠 제가 신화창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도 많이 받고 네 그랬습니다. 신화창조 화이팅! 제가 조금 뭐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좀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대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빨리 해결을 안 하면 좀 힘들어하는 성격이라 누구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그냥 제가 빨리 처리하는 일이 많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사실 제가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헤어 스타일리스트 분이 따로 계시고 또 채연이도 있고 다 같이 협동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서 근데 중간중간에 저의 그 성격 급함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면 뭐 해결사라고 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좀, 네, 좀 성격이 네, 급합니다.